말도 안 돼. 네가 살아있었다고? 서울 강남 한진그룹 본사. 새벽 6시 한도진 회장은 낡은 액자를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사진 속 소녀, 30년 전 실종된 그의 딸 한연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다. 새로운 비서가 들어오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도진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이상하네요. 이런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운명이 던진 거대한 반전. 그녀는 정말 한도진의 잃어버린 딸일까? 혹은 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당신도 소름 돋을 겁니다.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마지막 순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서울 강남구 대로변 한진그룹 본사 회장실. 새벽 6시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인다. 굵직한 빌딩들 사이로 막 동이 트기 시작한다. 아침 해가 조금씩 얼굴을 내밀며 커다란 건물들 위로 금빛 빗줄기를 흘려보내고 있었다. 한도진 회장은 매일 아침과 같이 오늘도 창가에 서서 서울이 깨어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68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위엄있고 단단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의 눈에는 30년의 세월이 쌓아온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곧게 편 허리와 단정한 양복은 그가 여전히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수장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천천히 걸음을 옮겨 책상으로 돌아온 도진은 오래된 원목 액자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액자 속에는 까만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해맑게 웃고 있는 3살배기 소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한연화, 그의 잃어버린 딸. 하얀 얼굴에 동그란 눈, 사진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웃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도진의 굵은 손가락이 사진 위를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연화야. 도진의 목소리는 넓은 사무실 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렸다가 사라졌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옛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 노래는 30년 전 연화를 자으며 마지막으로 불러준 노래였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견디기 힘든 아픔이 묻어 있었다. 별빛이 내리면 우리 아기 잠이 드네. 문득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도진은 현실로 돌아왔다. 오래된 습관처럼 그는 액자를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검은색 전화기를 들어 올리며 목을 가다듬었다. 그래, 성태야. 회장님, 오늘 새로 오신 비서 정다운 씨가 도착했습니다. 인사드리러 올라가도 될지요? 그래, 들어오게 해.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김성태 비서실장과 함께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키가 크고 단아한 인상으로 모범적인 직장인의 모습 그대로였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 단정한 하늘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는 그녀의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맑고 또렷한 눈빛은 도진에게 어딘가 낯설지 않은 느낌을 주었다. 회장님, 새로운 비서 정다운 씨입니다. 비서 경험은 짧지만 능력이 뛰어나고 꼼꼼한 인재입니다. 서류 정리와 일정 관리에 탁월한 솜씨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다운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다. 허리를 깊이 숙이며 예의 바른 목소리로 말했다. 한진그룹에서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회장님. 정다운입니다. 최선을 다해
회장님의 업무를 보조하겠습니다. 도진은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울렸다.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마주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 자신에게 중요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있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어서 오게, 정다운 씨. 도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렸다. 그는 자신의 이런 반응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문득 창밖으로 완전히 떠오른 해가 눈에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의 내빈들이 모인 가운데 한진그룹의 30주년 기념식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홀 안에 울려 퍼지고 대형 스크린에는 한진그룹의 역사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금빛과 은빛으로 장식된 홀 안은 빛나는 축제의 분위기로 가득했고 정장과 예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왔다. 영상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도진이 첫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오늘날의 한진그룹까지의 여정이 담겨 있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도진의 모습.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 큰 공장을 세우고 해외로 뻗어나가는 한진그룹의 성장 과정이 차례로 펼쳐졌다. 마지막 장면에서 한도진의 젊은 얼굴이 클로즈업 되자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많은 임직원들과 협력사 대표들, 오랜 친구들은 모두 한도진의 업적에 존경을 표하고 있었다. 한진그룹의 30년, 그 위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대 위로 올라온 도진은 차분하고 위엄 있는 목소리로 창립 30주년 기념사를 마쳤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지만 여전히 단단한 그의 모습에서 세월의 힘과 지혜가 느껴졌다. 그의 옆에는 비서로서 정다운이 단정한 차림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3주 만에 도진의 가장 신뢰받는 측근이 되었다. 그녀의 뛰어난 일, 처리 능력과 세심함은 도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대우는 언제나 도진보다 한 발 앞서 필요한 것을 준비했고 그의 일정을 완벽하게 관리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도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의 취향과 습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진작가의 안내에 따라 도진과 대우는 나란히 섰다. 화려한 무대 배경 앞에서 도진은 평소와 같이 당당한 자세로, 대우는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입술 끝을 살짝 올렸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이상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스멀스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 모래사장과 바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상하네요. 이런 구도에서 사진을 찍은 느낌이 익숙해요. 다은의 말에 도진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문과 놀라움, 그리고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다. 주변의 축하 소리와 웃음소리는 잠시 멀어지고 둘 사이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도진은 꿈을 꾸는 것처럼 다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애쓰는 듯했다. 그녀의 중얼거림이 도진의 귀에 들어왔다. 그는 잠시 호흡을 멈췄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신호일까? 순간 그의 머릿속에 30년 전 해변에서
어린 연화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 떠올랐다. 똑같은 구도, 똑같은 자세였다. 가슴속에서 오래된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겼지만 그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대훈 씨, 다음 일정은 뭐지? 도진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다. 네, 회장님. 지금부터 30분 후에 해외 투자자들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운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녀의 눈매, 입술 모양,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모든 것이 연화를 닮아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저 자신의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낸 착각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한진그룹 본사 회장실.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도진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제 대운이 했던 말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서울의 풍경은 그의 기억 속 어린 연화를 잃었던 그날처럼 우울했다. 도진은 사무실 한쪽에 놓인 옛날 사진첩을 꺼내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그 속에는 어린 연화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다. 특히 놀이공원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에서 연화는 아버지와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구도는 어제 대운과 함께 찍은 사진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비서실장인 김성태가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왔다. 오랫동안 도진을 모셔온 그는 회장의 표정만 봐도 그의 마음 상태를 읽을 수 있었다.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된 곰인형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곰인형은 낡고 바랜 색이었지만 여전히 그 부드러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한쪽 귀는 살짝 해져 있었고 목 부분에 실밥이 풀려 있었지만 도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이 인형은 연화가 실종되던 날 놀이공원에서 함께 있었던 곰 인형이었다. 그는 매년 연화의 생일마다 이 인형을 꺼내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오늘이 도진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네, 회장님. 성태는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이 연화 양의 생일입니다. 도진은 인형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33번째 생일을 맞이한 딸에게 줄 선물도 함께 부를 생일 노래도 준비하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의 굵은 손가락 끝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늘이 연화의 날이군. 김성태는 도진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30년 동안 그는 도진의 그 슬픔을 함께 지켜봐 왔다. 매년 이날만 되면 강인한 회장님이 얼마나 아픈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픔을 얼마나 깊이 숨기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성태의 눈에도 슬픔이 비쳤다. 그 역시 어린 연화를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굵은 손가락이 곰인형의 낡은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오래된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래, 오늘이 연화의 생일이야. 벌써 33살이 되었겠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한평생 지고 살아온 아픔이 묻어 있었다. 세상에 보여주는 강인한 기업인의 모습 뒤에 숨겨진 상처받은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그때 대운이 서류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와 같은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모습이 도진에게는 더욱 익숙하게 느껴졌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똑바른 자세, 그리고 맑은 눈빛이 마치 누군가를 닮은 듯했다. 회장님, 해외 계약권 관련 서류입니다. 싱가포르 지사에서 요청한 내용인데 문을 열고 들어오던 다운의 시선이 책상 위에
곰 인형에 고정되었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걸음을 멈춘 채 인형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마치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손에 든 서류를 무의식적으로 꽉 쥐었다. 저 인형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녀의 말에 도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김성태도 놀란 눈으로 다은을 바라보았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했다. 비 내리는 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어디서 봤지? 도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다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30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익숙해서요. 마치 제가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것처럼요. 아마 비슷한 인형을 어디선가 봤나 봐요. 다은은 머리를 흔들며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자신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한 듯했다. 평소에 전문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죄송합니다. 서류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의문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혹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30년 전부터 기다려온 기적의 시작일까? 그는 김성태에게 눈짓을 했고 김성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둘 사이의 침묵 속에는 오랜 세월 함께해온 믿음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도진은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3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한번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강남구 청담동 한도진의 자택 서재. 어둠이 내린 청담동 고급 주택가. 한 채의 고풍스러운 저택만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넓은 정원을 가로질러 들어가면 100평이 넘는 호화로운 저택의 모습을 드러냈다. 아름다운 꽃들과 잘 다듬어진 나무들 사이로 난 돌길을 따라가면 웅장한 대문이 방문객을 맞이했다. 그곳은 나라에서 손꼽히는 기업 한강그룹을 이끄는 한도진 회장의 자택이었다. 서재 안 도진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오랜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은 그의 화려한 인생을 증명하고 있었다.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 해외 유명 인사들과 함께한 자리, 큰 상을 받는 순간들. 하지만 그런 빛나는 순간들 속에서도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딸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따뜻한 저녁 식사, 함께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주말 나들이. 그 소소한 행복이 그에겐 가장 값진 보물이었다. 회장님, 김성태가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다. 20년 넘게 한도진의 비서로 일해온 그는 주인의 마음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도진은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밀봉된 서류 봉투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성태야, 30년 전 연화 실종 사건과 정다운 씨가 자란 보육원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줘. 아무리 작은 실마리라도 놓치지 말고. 도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함께 어려 있었다. 성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도진의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30년 전 유일한 딸 연화가 갑자기 사라진 그날 이후로 도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아픔을 어떻게 견디며 살아왔는지 모두 지켜봐 왔다. 이런 요청이 얼마나 절박한 의미를 가지는지도 이해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해 조사하겠습니다.
성태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답했다. 봉투를 받아든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그의 주인이자 친구인 한도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임무였다. 혹시 회장님, 정다은 씨가 연화 아가씨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진은 잠시 침묵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이 그의 기억처럼 흩어졌다. 빗소리가 서재의 고요함 속에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창문에 맺힌 물방울들이 서로 만나 아래로 흘러내리는 모습은 마치 그의 인생처럼 느껴졌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그리움과 아픔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다. 그냥 확인해보고 싶어. 내 느낌이 틀렸다면 그뿐이지. 하지만 30년 동안 난 딸의 흔적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어. 신문에 광고도 냈고 텔레비전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에도 여러 번 나갔지. 형사도 많이 고용해보고 심지어 무당까지 찾아갔었어.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곰 인형을 집어들었다. 연화가 가장 아끼던 장난감이었다. 이번에는 왠지 다를 것 같아. 정다운 씨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느꼈어. 그 아이의 웃는 모습, 말투, 심지어 손가락을 꼬는 버릇까지 모두 연화와 너무 닮았어. 도진의 목소리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어렸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실망과 좌절을 겪었지만 이번만큼은 그의 가슴이 뛰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보물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그를 설레게 했다. 김성태는 봉투를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이번에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수십 년간 회장의 슬픔을 지켜봐 온 그에게도 이 일은 단순한 업무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일주일 후 한진그룹 본사 회장실. 도진은 초조하게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높은 층에서 바라보는 서울 도심의 풍경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일주일 동안 그는 다은의 모든 행동과 말투, 습관을 유심히 관찰했다. 커피를 마실 때 항상 오른손으로 컵을 들고 왼손으로는 받침을 잡는 모습. 생각에 잠길 때면 무의식적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버릇. 웃을 때 오른쪽 볼에 생기는 작은 보조개까지.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유사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회장실의 시계는 천천히 시간을 알렸다. 도진의 심장 박동은 시계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그때 문이 열리고 김성태가 들어왔다. 평소라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는 그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다. 도진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이 순간을 위해 30년을 기다려왔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조사 결과입니다. 김성태가 내민 서류를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30년간 기다려온 순간, 그 진실을 담고 있을지 모르는 서류 앞에서 노회장의 늙은 심장은 청년처럼 빠르게 뛰었다. 서류를 펼치자 첫 장에는 오래된 건물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붉은색 기와지붕에 하얀 벽을 가진 2층 건물, 작은 정원이 있는 소박한 곳이었다. 도진은 서류에 적힌 충격적인 사실에 숨을 들이켰다. 푸른 나라의 보육원, 연화가 실종된 놀이공원에서 500km 거리에 있었던 곳이군. 도진의 호흡이 가빠졌다. 낡은 의자에 힘없이 몸을 기댔다. 서류 더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는 놀라운 일치점들을 발견했다. 서류에 따르면 정대우는 3세 무렵 푸른 나라의 보육원에 맡겨졌고
그 시기는 연화가 실종된 때와 정확히 일치했다. 더욱 이상한 점은 다른 아이들과 달리 다은의 출생 기록은 정확히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다. 가족관계, 부모 이름, 출생지, 이 모든 것이 비어 있었다. 이건 우연일 수도 있지. 김성태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걱정이 함께 묻어 있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보육원 원장님과 통화해 봤는데 당시 다은 양을 데려온 사람은 얼굴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돈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다. 다은 양이 보육원에 왔을 때 가지고 있던 물건 중에 작은 팔찌가 있었답니다. 지금은 다은 양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도지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연화의 3번째 생일에 딸에게 작은 금팔찌를 선물했었다. 우리 연화, 아빠가 영원히 사랑해라는 글귀가 새겨진. 도지는 창가로 다시 걸어갔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수많은 건물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수백만의 사람들. 그 중에 그의 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30년 동안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DNA 검사를 해볼까? 회장님, 그건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정다운 씨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당황하거나 거부감을 느낄 수 있고, 만약 그녀가 연화 아가씨가 아니라면 김성태는 말끝을 흐렸다. 그 끝에는 또다시 실망하실 텐데 라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게다가 회사 내에서 소문이 퍼질 수도 있습니다. 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갑자기 그의 눈이 빛났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보자. 연화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 아이 방에 있던 특별한 장난감들, 우리 가족만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 아, 그리고 연화가 좋아하던 동화책도 있었지. 숲속의 작은 집이라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었어. 도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나고 있었다. 다음 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카페. 블루가든이라는 이름의 이 카페는 청담동의 골목 안쪽에 자리한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화려한 간판 없이 푸른색 작은 문패만 달려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은 쉽게 알아채지 못했다. 내부는 고풍스러운 유럽식 가구와 푸른 식물들로 꾸며져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다. 따뜻한 나무 바닥과 부드러운 가죽 소파, 그리고 구석구석 놓인 아름다운 꽃병들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창가에는 작은 새장이 걸려 있었고 그 안에 노란 카나리아가 때때로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었다. 도지는 대운을 업무회의 명목으로 이곳에 불러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논의하자며 보낸 문자에 대운은 기꺼이 응했다. 도지는 카페의 가장 안쪽, 다른 손님들과 떨어진 자리를 예약해 두었다. 그는 창가에 앉아 다연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창문 너머로 다연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단정한 차림새에 가벼운 봄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도진의 가슴이 조여왔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녀의 모습은 더욱 연화를 닮아 보였다. 회장님, 기다리셨어요? 다연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앉았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회사 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진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조금씩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물었다. 대우는 보육원에서의 추억들, 학창시절의 이야기를 간단히 나누었다. 대훈 씨는 가족 간에 특별한 인사법 같은 게 있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다은은 잠시 당황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티스푼을 만지작거리며 그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미소를 지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손가락으로 하는 특별한 인사가 습관처럼 남아 있어요. 제가 만든 건지 누가 가르쳐 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양손의 검지와 중지를 교차해 X자 모양을 만든 다음 그것을 풀어서 하트 모양을 만드는 동작을 보여주었다. 도진의 눈이 커졌다. 그의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다. 그것은 연화와 나누던 비밀 인사였다. 동화책 속 주인공들이 사용하는 마법 주문이라며 연화가 만들어낸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인사법이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재미있는 인사법이군. 특별하네. 도진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을 감추며 대답했다. 잠시 손을 떨어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다. 마음을 추스르려는 듯 커피잔을 집어들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도진은 무심코 도자기 잔을 떨어뜨렸다. 카페 바닥에 하얀 도자기 파편이 흩어졌다. 진한 커피가 나무 바닥에 퍼져나갔다. 죄송합니다. 그가 허둥지둥 파편을 치우려 했지만 대은이 먼저 나섰다. 그녀는 재빠르게 휴지를 가져와 파편을 정리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능숙했다. 도진은 그녀가 파편을 치우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회장님. 제가 할게요. 그녀가 허리를 숙이고 있는 동안 도진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대은의 소매가 살짝 거쳐 오른쪽 손목이 드러났고 그곳에 자그마한 갈색 점이 있는 것을 보았다. 도진의 눈이 순간 커졌다. 연화에게도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작은 점이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마치 작은 별 모양 같았던 그 점.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끌어올랐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잠시 후 기운을 차리고 제자리에 앉은 다은이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멜로디. 별빛이 내리면 우리 아기 잠이 드네. 달빛이 감싸면 우리 아기 꿈을 꾸네. 그 순간 도진은 온몸이 굳었다. 손에 든 냅킨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도진이 연화에게 매일 밤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너무나 특별한, 오직 그들 가족만이 알고 있었던 자장가. 도진의 어머니가 그에게 불러주던 노래였고 그가 다시 자신의 딸에게 물려준 소중한 가족의 유산이었다. 결코 대중에게 알려진 적 없는 노래였다. 그 노래 어디서 배웠지? 도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대우는 그의 감정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다. 대우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의문이 스쳤다. 이 노래요?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잠이 안 올 때마다 항상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치 누군가가 제게 불러주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려 무릎을 꽉 쥐었다.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지만 도진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기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름다운 노래군. 그날 밤 도진은 자신의 자택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30년 동안 감히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였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가 놓여 있었다. 그는 테이프를 낡은 VHS 플레이어에 넣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흐릿한 화질의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연화의 3번째 생일을 기념한 영상이었다. 화면 속에서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어린 연화는 생일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녹화된 영상을 통해 30년 만에 서재에 울려 퍼졌다. 영상 속 연화는 아버지와 함께 손가락을 엇갈리며 비밀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정확히 오늘 대은이 보여준 그 동작이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다. 저녁 시간, 연화는 아빠의 무릎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도진이 그녀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별빛이 내리면 우리 아기 잠이 드네. 영상 속 연화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도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영상 속 어린 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졌다. 마치 그녀를 직접 만질 수 있을 것처럼. 연화야, 정말 네가 돌아온 걸까? 30년 동안 아빠는 매일 밤 너를 찾았단다. 이제 네가 정말로 내 앞에 있는 걸까? 도진은 흐려진 시야로 다시 영상을 보았다. 어린 연화의 웃음, 그리고 오늘 본 대은의 미소가 그의 머릿속에서 겹쳐졌다. 이제 그는 알았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그의 딸 연화가 정다운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앞에 돌아온 것이었다. 2주 후 한도진의 자택. 석양이 물드는 저녁, 한도진의 자택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다. 붉은 노을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푸른 정원의 나무들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새들의 저녁 노래가 간간히 들려왔다. 도진은 정다운을 공식적인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수차례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그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와 의심, 그리고 희망을 확인할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집 안 곳곳에는 특별한 물건들이 조심스럽게 배치되어 있었다. 연화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동화책, 그녀의 첫 번째 생일 파티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그녀가 아끼던 곰 인형. 도진은 이런 물건들이 다연의 기억을 자극할 수 있기를 바랐다. 김성태는 주방에서 요리사들과 함께 최종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는 도진에게 끝까지 신중하라고 조언했지만 도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오늘 밤 그는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도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대우는 정시에 도착했다. 그녀는 깔끔한 연한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평소의 비서 모습이 아닌 편안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가벼운 화장과 자연스럽게 내려진 머리가 그녀의 얼굴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었다. 와줘서 고마워, 대훈 씨. 도진은 그녀를 정원으로 안내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비치는 정원에는 작은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다. 촛불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은은한 꽃향기가 퍼져 있었다. 그들은 간단한 식사를 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 회사 일, 최근 읽은 책,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였지만 도진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는 대운의 모든 말과 행동, 표정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식사가 끝난 후 도진은 와인잔을 들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훈 씨, 우리 집 구경을 좀 해볼래? 오래된 집이지만 나름대로 특별한 역사가 있는 곳이야. 도진은 다은에게 집안을 안내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기꺼이 동의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그녀의 모습에서 도진은 어린 연화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물론이죠, 회장님. 항상 어떤 집에 사시는지 궁금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정원을 가로질러 집 안으로 향했다. 도진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오늘 밤 30년간의 의문이
마침내 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를 1층부터 차근차근 안내했다. 커다란 유리창이 있는 밝은 거실, 수천 권의 책으로 가득 찬 서재, 가족 모임을 위한 넓은 다이닝룸을 지나 나무로 만든 우아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다. 도진의 침실, 손님방, 작은 휴게실을 지나 복도 끝에 도착했다. 도진은 마지막으로 30년 동안 그대로 보존된 방 앞에 섰다. 그의 손이 문손잡이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이건 내 딸의 방이었어. 대우는 놀란 눈으로 도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커지고 입이 살짝 벌어졌다. 딸이요? 회장님께 따님이 계셨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회사 프로필에도 30년 전에 실종됐어. 그 애 이름은 한연화였지. 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어. 너무 아팠거든. 도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항상 차분하고 단호했던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대우는 그의 오랜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희미하게 빛났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도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분홍색 벽지와 작은 침대, 인형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아이 방이 나타났다. 방 안의 시간은 30년 전에 멈춰 있는 듯 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노을이 방 안의 모든 것을 따뜻한 빛으로 감싸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옅은 라벤더 향과 오래된 책 냄새가 섞여 있었다. 대우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혀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분홍색 벽지, 작은 침대, 책상 위에 놓인 크레파스와 스케치북, 그리고 창가에 줄지어 앉아있는 인형들. 특히 맨 왼쪽에 있는 낡은 곰 인형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다. 이상해요. 왜 이렇게 익숙한지. 다연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다. 그녀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그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벽장 쪽으로 걸어갔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그녀는 벽장 문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아이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예쁜 원피스들, 작은 코트, 귀여운 모자들. 모두 30년 전 유행했던 스타일이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마치 어제 구입한 것처럼 깨끗했다. 도진은 조심스럽게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가죽 표지는 시간의 흐름으로 살짝 발에 있었지만 여전히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다. 도진의 손가락이 앨범 표지를 쓰다듬었다. 이 사진들을 한번 봐줄래? 도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앨범을 대운에게 건넸다.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대운은 천천히 앨범을 받아들고 소파에 앉았다. 도진은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앨범 속에는 어린 연화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병원 아기실에서 찍은 신생아 시절부터 3살까지의 성장 과정, 제주도 가족여행, 첫 번째 생일 파티,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는 모습, 아빠와 함께 책을 읽는 모습 등 행복했던 순간들이 사진으로 남아 있었다. 분홍색과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작은 여자아이의 웃는 얼굴이 페이지마다 빛나고 있었다. 대우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녀의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호흡이 가빠졌다. 때로는 어떤 사진 앞에서 순간적으로 멈추기도 했다. 특히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앞에서
그녀는 갑자기 손을 멈췄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꿈과 똑같아요. 자주 꾸는 꿈인데 이 놀이공원, 이 분수대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꿈이에요. 딸기 아이스크림이었고 분수에서 물이 튀어 바지가 젖었던 것까지 기억나요. 도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날 그곳이 연화가 실종된 곳이야. 딸기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잠시 전화를 받는 사이에 다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마치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앨범을 계속 넘겼다. 마지막 페이지가 다가올수록 그녀의 호흡은 더욱 가빠졌다. 도진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크레파스로 그린 연화의 그림과 함께 빨간 물감으로 찍은 작은 손자국이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바닥과 5손가락의 흔적이 선명했다. 손자국 주변에는 아빠 사랑해요 라는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아이의 정성과 사랑을 담고 있었다. 대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오른손을 들어 그 손자국 위에 가져다 댔다. 그녀의 성인 여성의 손은 당연히 어린아이의 손자국보다 컸지만 그 모양은 기이하게도 일치했다. 대우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펼쳐보았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고 손바닥 중앙부터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어지는 가느다란 선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놀랍게도 그것은 앨범 속 손자국의 모양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건 제가 어릴 때 다친 흉터예요. 항상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궁금했는데 보육원 선생님들은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있었다고 했어요. 다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어떤 깨달음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손바닥의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엄지로 쓸어내렸다. 도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주름진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연화가 3살 때 빨간색 페인트를 손바닥에 묻혀 이 앨범에 찍었어. 그리고 그날 저녁 페인트가 잘 안 지워져서 너무 세게 문질러 손을 다친 적이 있어. 바로 이 자리에. 도진은 조심스럽게 대운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와 딸의 손이 3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오랜 시간을 거슬러 되찾은 연결고리. 대우는 앨범을 내려놓고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은 마치 오래전의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다. 창가의 인형들, 책상 위의 소품들, 그리고 침대. 그녀의 시선이 침대 머리맡에 있는 작은 문손잡이에 고정되었다. 다른 가구들과 달리 이 문손잡이는 특이하게도 별 모양이었다. 반짝이는 은색 별이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다. 저기, 저 별 모양 손잡이 뒤에 비밀 공간이 있지 않나요? 작은 보물상자를. 대운의 말은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왔다. 도진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어떻게 알았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대운은 침대로 걸어가 자신도 모르게 손잡이를 돌려 작은 비밀 공간을 열었다. 침대 헤드보드 안쪽에 숨겨진 작은 공간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펼쳤다. 색이 바랜 크레파스로 그려진 그림이었다. 어린아이의 서툰 손으로 그려진 그림 속에는 손을 잡고 있는 3사람의 모습이 있었다. 아빠, 엄마, 연화라고 적힌 3사람의 모습과 함께 커다란 하트가 그려져 있었다. 대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2방울 떨어져 종이 위에 맺혔다. 연화야, 네가 내 딸 맞다면
꼭 기억해내야 한다. 도진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간직한 그리움과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애원하듯 대운을 바라보고 있었고 주름진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대운은 그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방울이 턱끝에서 떨어졌다. 기억의 파편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풍경, 어릴 적 들었던 것 같은 자장가, 꿈에서 자주 나타나던 얼굴들, 알 수 없는 그리움,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 그리고 항상 그녀를 따라다녔던 공허함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쳤다. 하지만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갈등이 가득했다. 손을 들어 가슴을 누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대운이었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정말 한윤화일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리며 숨이 가빠졌다. 도진은 그녀의 혼란을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딸이 겪고 있을 혼란과 충격을 헤아릴 수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멈추었다. 물론 시간을 가져 서두를 일 없어. 모든 진실은 때가 되면 드러나는 법이니까.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너를 알아봤어.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 틀리지 않으니까. 다음 날 경기도 양평 푸른나라의 보육원. 양평의 울창한 숲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가면 나타나는 푸른나라의 보육원은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늘어선 길을 지나면 나타나는 낮은 담장과 정겨운 나무 간판이 방문객들을 반겼다. 이끼 낀 돌담길과 오래된 은행나무가 보육원의 역사를 말해주는 듯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자라왔다. 작은 꽃밭과 놀이터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으면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항상 생기가 넘쳤다. 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육원 정문을 바라보았다. 손에는 도진에게서 받은 작은 사진 한 장을 꼭 쥐고 있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숨이 가빠졌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기대, 두려움이 교차했다. 여기서 내가 자랐구나. 그녀는 긴 숨을 내쉬고 낡은 나무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보육원 안에는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고무공을 주고받는 아이들, 그네를 타며 까르르 웃는 아이들, 모래놀이를 하는 꼬마들까지. 대우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자신도 저렇게 뛰어놀았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다. 아이들 사이를 지나 사무실로 향하던 중 한 노부인이 그녀를 발견했다. 하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틀어 올린 노부인은 다은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대훈아, 오랜만이구나. 이명숙 원장은 반갑게 대은을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손을 내밀어 대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길에서 다은은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들은 원장실로 자리를 옮겼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뒷산과 노을이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원장님,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과정에 대해 알고 싶어요. 다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 중에 테이블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이명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노인의 눈가에 슬픔이 맴돌았다. 사실 네가 언젠가 이런 질문을 하러 올 거라고 생각했단다. 넌 늘 자신의 뿌리에 대해 궁금해했으니까. 어릴 적부터 하늘의 별을 보며 부모님에 대해 묻곤 했지.
그녀는 오래된 문서 보관함에서 누런 서류 뭉치를 꺼냈다. 나무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는 동안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먼지가 날리는 가운데 원장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과거의 기억이 방 안에 가득 차는 듯했다. 너는 1992년 5월 15일 서울 놀이공원 근처에서 발견되었어. 경찰이 너를 데려왔지. 옷에는 한연화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원장님의 말씀이 이어질수록 다연의 가슴은 더욱 뛰었다. 봄비가 내리던 그날, 작은 아이가 놀이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 경찰이 3시간 동안 주변을 수색했지만 아이를 찾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연. 그리고 아이의 분홍색 원피스 안쪽에 정성스레 수놓아진 한연화라는 이름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다가왔다. 대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녀는 자신의 실제 이름을 듣는 순간 마치 오래 잊고 있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한연화라는 이름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다. 그 이름은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했다. 그때 내 나이는 3살 정도로 보였단다. 또렷하게 말을 했고 울지도 않았어. 마치 누군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벤치에 얌전히 앉아 있었지. 원장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이명숙은 마지막으로 작은 상자를 가져왔다. 오래된 나무 상자는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의 먼지를 털어내고 대운에게 건넸다. 이건 네가 왔을 때 가지고 있던 것들이야. 법적으로는 네가 성인이 된 후에 줄 수 있었지만 넌 그때 받기를 거부했었지. 20살 생일에 이 상자를 보여주려 했는데 넌 과거를 알고 싶지 않다고 했었어. 다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낡은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상자 안에는 작은 곰 인형과 함께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로 적힌 메모지가 있었다. 곰 인형은 한쪽 귀가 살짝 찢어져 있었고 배 부분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다. 대우는 조심스럽게 인형을 들어올렸다. 그 순간 희미한 라벤더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메모지에 적힌 서툰 글씨를 읽는 순간 대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그 메모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렴풋한 기억들, 꿈에서 보던 장면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던 자장가까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따뜻한 손길, 웃는 얼굴들, 그리고 놀이공원에서의 마지막 날의 혼란스러운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한연화였던 거예요? 대운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충격,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자신의 일부를 드디어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다. 이명숙은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다은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것은 너 자신이 결정할 일이야, 대우나. 아니, 어쩌면 한연화일지도 모르지. 너는 이제 어른이 되었고 내 이름과 정체성은 네가 선택할 수 있어. 과거의 이름이든 지금의 이름이든 그것은 모두 너야.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상자 속 작은 곰 인형에 부드럽게 내리쬐었다.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만이 그 고요함을 깨뜨렸다. 대우는 마지막으로 원장에게 물었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제가 이곳에 왔을 때 누군가 저를 찾으러 온 적이 있나요?
원장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 특히 한 남자가 매년 네가 발견된 날마다 찾아왔지. 5월 15일이면 어김없이 문을 두드렸단다. 하지만 그때마다 너는 이미 다른 아이였고 그가 찾는 딸의 모습과는 달랐어. 네가 자라면서 얼굴이 많이 변했거든. 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그 사람이 한도진 회장님이었나요? 이름은 모르지만 항상 고급 슈트를 입은 슬픈 눈의 남자였단다. 매번 정중하게 인사하고 기부금도 남겼지. 하지만 그의 눈에는 항상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 그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어. 내 딸이 행복하다면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원장은 먼 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 후로는 오지 않았어. 10년 전의 일이었지. 대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마치 30년간 갇혀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려 했지만 눈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마주하는 순간 평생 안고 살았던 공허함이 채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린 시절부터 항상 느껴왔던 무언가 빠진 듯한 그 느낌이 이제야 채워지는 것만 같았다. 도진과 대우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 동안 다시 한번 도진의 집을 찾았다. 설레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뒤섞인 채 이번에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집 곳곳을 둘러보기로 했다. 혹시라도 기억의 조각들을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청담동의 넓은 저택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다. 높은 철문을 지나 돌계단을 오르면 고풍스러운 유럽식 건물이 웅장하게 서 있었다. 정원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는 화단이 있었고 오래된 벚나무와 소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작은 연못에는 붉은 비단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햇빛의 반짝이는 물결과 함께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냈다. 이 연못에서 내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던 기억이 나요. 다현은 연못 가장자리에 쪼그려 앉아 물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섞여 있었다. 손가락으로 물을 살짝 튕기자 물고기들이 호기심에 가득 차 다가왔다. 도진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게 패이며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연화가 기억해낸다는 사실에 그의 마음은 벅차올랐다. 맞아. 네가 3살 때 매일 아침 이곳에서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곤 했지. 아침밥을 먹고 나면 꼭 작은 통에 사료를 담아달라고 조르곤 했어. 심지어 네가 가장 좋아하는 물고기에게는 별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줬었어. 매일 아침 별이야, 밥 먹어라고 불렀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들리는 것 같구나. 대은은 미소를 지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별이, 맞아요. 등 위에 별 모양 무늬가 있던 물고기였죠? 검은색과 주황색이 섞인. 도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30년이 지났지만 연화는 여전히 별이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대리석 현관을 지나 오크나무로 만든 문을 열자 넓고 우아한 거실이 펼쳐졌다. 높은 천장과 크리스탈 샹들리에 벽난로와 골동품 가구들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거실에서 계단으로, 계단에서 복도로 이어지는 동안 다현의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마치 흐릿했던 사진이 점점 또렷해지는 것 같았다. 벽에 걸린 그림들, 계단 난간의 감촉, 심지어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특정 지점까지. 이 계단에서 내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던 것 같아요.
데우는 거실로 이어지는 대리석 계단을 가리켰다. 계단의 모서리 부분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옛 기억을 더듬었다. 도진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기쁨과 놀라움이 교차했다. 그래, 네가 2살 때였어. 새 신발을 신고 뛰어다니다가 넘어졌지. 네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작은 무릎에서 피가 날 때 네 엄마는 하루 종일 울었단다. 그날 이후로 이 계단에는 항상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었지. 도진의 목소리에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담겨 있었다. 어린 딸의 울음소리, 아내의 당황한 모습, 그리고 밤새 연화 옆에서 지켰던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올랐다. 그들은 정원으로 나갔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커다란 벚나무 아래에 작은 그네가 있었다. 오래됐지만 여전히 튼튼해 보이는 나무. 그네는 이제 녹슨 체인으로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이 그네, 아빠가 밤늦게까지 일하시다가 주말에 직접 만들어 주셨죠? 다연이 조심스럽게 그네에 앉아보았다. 체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다. 그네의 나무 판재는 작게 새겨진 연화의 그네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도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주름진 손으로 눈가를 닦았다. 기억하는구나. 네가 3번째 생일을 앞두고 그네를 갖고 싶다고 했었지. 내가 출장을 다녀와서 주말 내내 만들었어. 힘들었지만 네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피로가 다 날아갔었단다. 태우는 그네를 천천히 흔들며 미소 지었다. 그네를 타며 웃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아버지가 등을 밀어주던 따뜻한 손길, 어머니가 지켜보며 웃던 모습까지. 마지막으로 그들은 다시 연화의 방으로 향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대로 보존된 방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분홍색 벽지와 작은 침대, 인형들이 가지런히 놓인 선방까지. 대호는 방 안의 작은 벽장을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오래된 크레파스와 함께 벽에 남아있는 작은 낙서들이 있었다. 꽃, 나비, 그리고 3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여기 내가 몰래 그림 그렸던 곳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어린 소녀의 그것처럼 떨렸다. 손가락으로 낙서를 살며시 만져보았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한 색감에 그녀의 가슴이 울렁거렸다. 도준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따뜻하고 묵직한 그 손길에 데우는 안정감을 느꼈다. 내 엄마는 항상 벽에 그림 그리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네가 숨어서 그리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내 이 작은 비밀을 지켜주고 싶었거든. 너는 항상 여기 숨어서 우리 가족 그림을 그렸지. 네가 사라진 후에도 이 그림만은 절대 지우지 않았단다.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30년간 막혀있던 감정의 둑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빠? 처음으로 그녀의 입에서 아빠라는 말이 나왔다. 낯설면서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말에 도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진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대운을 꼭 안아주었다. 30년간 기다려온 순간, 잃어버린 딸을 다시 품에 안은 그 순간, 모든 시간의 상처가 치유되는 듯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유전자 검사 결과였다. 조용한 방 안에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굳어버렸다. 도진의 주름진 손이 주머니 속 휴대폰을 더듬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 두려움이 교차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것이 눈에 보였다. 화면을 보는 그의 눈동자가 커졌다. 그리고 화면을 확인한 후 대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정답이 담겨 있었다. 99% 일치. 말하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랜 세월 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희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방 안에 가득 찬 긴장감이 그의 한마디와 함께 풀어졌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대운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연화야, 정말 너였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30년의 기다림과 그리움, 슬픔과 기쁨이 모두 담겨 있었다. 매일 밤 딸의 얼굴을 그리며 보냈던 날들, 매년 그녀의 생일마다 차려놓았던 빈 식탁, 놀이공원에서 그녀를 잃어버렸던 그날의 절망까지. 모든 시간과 감정이 이 한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만 같았다. 다운, 이제는 한연화가 된 그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온전히 부를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마치 오랜 방황 끝에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다. 아빠, 이제야 만났어요. 그녀의 말에 도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딸을 꼭 안아줄 뿐이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비추었다. 마침내 3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달 후 서울 강남구 한진그룹 본사 대강당. 한진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내 최대 재벌 중 하나인 한진그룹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전국의 언론이 몰려들었다. 본사 대강당 입구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경호원들이 분주히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대강당 안은 카메라 플래시와 함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뒤섞여 공간을 채웠다. 무대 위에는 한진그룹의 로고가 크게 걸려 있었고 단정하게 정돈된 단상 앞에는 한도진 회장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기자들은 무슨 발표가 있을지 궁금해하며 서로 소공어렸다. 재계에서는 이미 여러 소문이 돌고 있었다. 한도진 회장의 건강 이상설, 그룹 지배구조 개편설, 심지어 해외 매각설까지. 정각이 되자 한도진 회장이 무대에 올랐다.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리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편안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지는 가운데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도진은 단상에 올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지만 동시에 감정이 묻어났다. 오늘 여러분께 30년 동안 제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찾아온 행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자들의 팬이밥이 움직였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진은 잠시 숨을 들이쉰 뒤 시선을 객석 뒤편으로 향했다. 그는 연화를 단상으로 불렀다.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녀는 우아한 블랙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게 무대에 올랐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빠르게 터졌다. 연화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담담함이 묻어났다. 아버지 옆에 선 그녀는 참석한 기자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이 사람은 나의 잃어버린 딸 한연화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여기저기에서 우와 하는 소리가 들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별빛처럼 반짝이며 쏟아졌다. 그 밝은 빛 속에서 도진과 연화는 나란히 서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둘의 손에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그 모습이 참 정겹게 보였다. 30년 전 놀이공원에서 실종된 제 딸을 찾기 위해 저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경찰서도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전단지도 돌렸지요. 밤잠을 설치며 거리를 헤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그리고 기적처럼 그녀는 제 비서로 제 곁에 돌아왔습니다. 하늘이 도운 일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이 계속되는 동안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푸른 나라의 보육원에서의 생활, 매일 밤 창문으로 별을 보며 꿈을 키웠던 시간,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있던 날들, 그리고 우연히 신문에서 본 채용 공고를 통해 한진그룹에 입사하게 된 과정까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은 귀 기울였다. 저는 항상 제 뿌리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제 부모님도 같은 하늘을 보고 계실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야 그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한연화입니다.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버지와 함께 한진그룹의 미래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제게 새 삶을 주신 보육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 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조용해진 방에서 연화는 도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그녀의 눈에는 반짝이는 열정이 담겨 있었다. 아빠, 푸른 나라의 보육원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싶어요. 오래된 건물도 고치고 좋은 선생님들도 더 모시고 싶어요. 저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 아이들에게 더 따뜻한 보금자리와 희망을 주고 싶어요. 도진은 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기쁘게 동의했다. 내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자. 한연화 재단이라고. 내 뜻이 참 고맙구나. 아버지가 힘껏 도울게. 석 달 후 양평 푸른 나라의 보육원 재건축 현장. 양평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새롭게 지어지는 보육원 건물 앞에서 도진과 연화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새들은 즐겁게 지저귀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보육시설을 넘어 아이들의 교육과 심리치료, 가족 찾기 프로그램까지 갖춘 종합복지센터로 거듭날 예정이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채워질 날이 머지않았다. 아빠, 우리가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연화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도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주름진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랬다면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이만큼 깨닫지 못했을 거야. 당연하게 여겼을지도 모르지. 인생의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서로 잃어버렸기에 다시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더 크지 않았을까. 어머니도 보고 계시겠죠? 연화는 목이 메어 말을 잇기 어려웠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을 적셨다. 도진은 주황빛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늘에는 이제 막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럼 항상 우리 곁에 계실 거야. 저 별빛처럼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실 테지. 저녁 노을이 푸른 나라의 보육원의 지붕 위로 아름답게 내려앉았다. 붉은 빛이 건물 벽을 타고 흘러내리며 따스한 기운을 전했다. 연화는 도진의 팔을 살며시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린아이 같은 반짝임이 돌아왔다. 아빠, 자장가 불러주세요. 어릴 때처럼요. 제가 자기 전에 항상 불러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도진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딸의 천이 그의 가슴에 전해졌다. 그리고 30년 전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처음엔 떨리던 목소리가 점점 안정을 찾았다. 별빛이 내리면 우리 아기 잠이 드네. 엄마 아빠 품 안에서 포근하게 잠이 드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렇게 잃어버린 가족의 재회는 따뜻한 감동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양평의 산자락에 내려앉은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게. 한도진과 한연화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사례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운명처럼 30년의 세월을 넘어
가족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만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가장 소중한 인연은 그 어떤 시간과 공간도 초월해 결국 서로를 찾아가는 건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억은 단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가 언젠가 다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어준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이 감동적인 재회 이야기를 보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혹시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지만 늘 그리웠던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처럼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이야기를 찾아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춰줄 특별한 순간들을 준비하고 있을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이 이야기처럼 기적 같은 순간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